안녕하세요. 김용합의 경제부동산입니다. 2019년 11월 21일 목요일입니다. 글로벌 경제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중국을 비롯하여 미국과 유로존, 한국, 일본, 동남아, 인도, 신흥국, 남미 어느 나라 할 곳 없이 온전한 곳이 없으며 터무니없이 부풀어진 미국 주가와 글로벌 부동산 가격이 글로벌 경제에 기름을 붓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 등 글로벌 주가가 당분간 오르락 내리락 춤을 추다가 어느 순간에 오면 호흡기를 뗀 것처럼 그러한 상황에 처할지 모르므로 정신 바짝 차리고 사전에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아울러 위기를 활용하여 인생 역전할 수 있는 완벽한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홍콩 문제로 미중 불씨가 되살아나며 코스피 등 글로벌 증시가 크게 떨어지고 있는 중이며 달러는 폭등 중이고 금, 은 강세, 은은 보합권에 맴돌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금융위기 터진다. 현금 이대로 굴리면 초대박 부자 된다. 앞으로 이제 금융위기가 터지게 되면 이전 금융위기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미국이 금융위기가 터졌어도 다른 나라들이 괜찮았고 또 우리나라 IMF 또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금융위기가 터졌지만 다른 나라의 어떤 상황이 괜찮았기 때문에 이렇게 글로벌 상황이 긍정적으로 갔지만 이번에는 달라요. 어느 한 나라, 안전한 나라 없고 좋지 않기 때문에 타격이 아주 크고 거세고 춥고 그럴 겁니다. 자, 지금 어떤 도시가 회오리 속에서 계속 지금 몰아치고 있습니다. 번개가 치고 있죠, 이렇게. 자, 몰려들고 있습니다. 바로 금융위기에 이게 터지는 소리가 지금 들리는 듯 합니다. 자, 세계 금융위기 휩싸인 경제 한번 볼까요? 먼저 중국이 가장 문제입니다. 지금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어요. 하루하루 나빠지고 있다고 합니다. 기업 부채, 지방 기업 부도도 급증하고 있고요. 글로벌 경제가 약화되고 있고 미중 무역전쟁 이제 1단계 초안도 아직 작성한 게 없고 홍콩 민주화운동은 지금 완전한 불쏘시개가 되고 있어요. 권력의 탐욕에 번 시진핑이 지금 무력으로 아마 홍콩을 또 진압하고자 계속 할 겁니다. 학생들 선에서 끝날 것이냐 확대될 것이냐는 좀 봐야겠어요. 해외 자금 이탈, 기업 철수 이것도 중국에게는 엄청난 마이너스예요. 경제 제반 사항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거품도 붕괴될 처지에 놓여 있고요. 1대1로 이것은 또 적자 지속, 돈가문에 시달리고 있는 중국입니다. 중국뿐이 아닙니다. 유로존. 자, 아직도 영국이 브렉시트 문제로 지금 몸살을 앓고 있고 미국도 지금 거품 경제로 증시만 크게 올랐지 나머지 것들은 좋지 않아요. 자, 일본 역시 가계부채가 세계 최고이며 신흥 국가들 외국 자본들이 지금 빠져나가고 있어서 상당히 안 좋습니다. 인도는 겉 상황만 본다면 중국보다 더 심각하다고 했잖아요. 자, 우리나라 역시 지금 최악의 경제 상황입니다. 50년간 글로벌 금융위기 증시 변동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이 돈을 벌려면 이제 지금 앞부분에서 제가 제시하는 이 상황들을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지금 1차 오일 쇼크 75년, 여기 74년이라고 써있죠. 자, 2차 오일 쇼크 지나서 이제 블랙 먼데이 87년. 대략 한 10년 정도. 그런 다음에 신흥국 외환위기가 97년, 87년이니까 10년 단위네요. 바로 이어서 IT 버블까지 터졌죠. 그리고 리먼 브라더스 파산, 자, 2008년, 10년 정도 됐죠. 자, 지금 약 11년, 2019년이니까 이제 10년 주기설, 그것은 유행 미신처럼 믿을 게 아니지만 규칙적이었잖아요, 그동안에. 그래서 지금 상당히 또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금융위기 시에 코스피 변동상, 이걸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왜냐면 이 금융위기 시에 코스피가 어떻게 움직이냐. 그러면 내가 이때 ETF를 잘 투자하면 얼마나 먹을 것인가 기대치를 가질 수가 있어요. 자, 506 일단 외환위기, 그때 국가부도 직전 상황, 그 전에 1000까지 갔었는데, 이제 근처 506부터 280, 거의 어떻습니까? 배 가까이 떨어졌죠? 그리고 280에서 1000까지 올라갔어요. 1000에서 468. 바로 이것은 이제 IT 버블. 그러니까 한국 외환위기하고, 자, 카드 대란 IT 버블, 이렇게 해서 두 차례나 이렇게 오름폭, 내림폭, 양쪽에서 먹을 수 있었겠죠. 이건 이제 월별로 써놔서 좀 길게 느껴지는데
400대부터 1000까지 회복하는데 뭐 그렇게 오랜 시간은 걸리지 않았습니다. 대략 1년에서 2년 정도 사이에요. 떨어지고 회복하는 그 기간들이. 자, 그리고 2000까지 치고 올라가죠. 하지만 미국발 금융위기로 다시 또 추락을 하는데 10월 달부터 여기 10월 딱 1년 만에 900 반토막 이상 난 거예요. 코스피 등락 추이 좀 더 세부적인 것으로 봅시다. IMF 외환위기 때는 이제 500부터 시작은 하지만 사실상 그 이전에 1995년 1138 이 정도 찍고 계속 추락하게 돼요. 그러면서 한 500 언저리부터 본격적으로 국가부도 설이 터지면서 280까지 추락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다시 1000까지 회복했습니다. 거의 3배, 4배까지 먹었죠? 자, 1000까지 회복한 다음에 IT 버블로 그냥 추락. 그러면서 계속 올라가다가 미국발 금융위기 때 추락해서 다시 또 회복하고 2534까지 찍었고 결국 가다가 지금 추락해서 2000 현재 100도 지금 오늘 상황에서 많이 떨어져서 무너진 상황이죠. 그렇다면 원달러 환율은 어떻냐? 1995년, 자, 1997년 IMF 때 이때 800선밖에 안 됐어요. 7, 800선밖에. 이게 2000을 찍어버립니다. 거의 2000. 정말 놀랍죠? 그런 다음에 갑자기 이제 너무 이렇게 과하게 찍었다. 거의 국가 부도 뭐 그런 상황인데 이제 내려와가지고 한 1100선에서 안착되다가 서서히 나중에 900까지 안착이 되게 됩니다. 그렇지만 서프라이 모기 지른 때 리먼 사태 때 다시 또 거의 1500을 넘기게 돼요. 이때는 훨씬 더 많이 뛰었고 이때는 좀 덜 뛰었는데 그 의미는 이건 우리나라에서 부도가 난 거고 이것은 미국에서 부도가 났다는 차이점입니다. 결국 또 이렇게 추락을 했어요. 자, 원달러 환율과 금융위기 이것은 서로 원달러 환율하고 코스피 지수는 서로 이제 반대죠. 환율은 이렇게 계속 추락하면서 하지만 코스피는 그와 역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97년과 98년 보면은 자, 우리나라 돈 가치가 이렇게 추락하고 코스피는 바닥을 기게 되죠. 금융위기 시에 코스피 월간 하락률 이건 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IMF 외환위기, 닷컴 버블, 글로벌 금융위기, 미국발 금융위기 그리고 2018년에도 많이 빠졌잖아요. 자, 한 달 만에 빠진 게 무려 마이너스 27.25 코스피 외환위기 직전에 그리고 닷컴 버블도 이래요. 마이너스 16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23 여러분들 이건 어마어마하게 빠진 거예요. 예를 들어 2000이다. 그러면 한 달 만에 거의 20% 3% 가까이 되는 것들은 거의 뭐 500포인트 빠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낌새를 차려야 돼요. 그때는 이게 뭔가 전조증후입니다. 한 번에 왕창 빠졌다가 한 달 만에 빠졌다가 서서히 이제 눈치 보기로 빠지는 거기 때문에 자 얼마 전에도 사실 위험했어요. 2018년에 1차적으로 위험했죠. 13포인트 어마어마하게 빠진 거거든요. 그리고 얼마 전에도 거의 1900대도 무너졌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하나의 징조가 될 수 있어요. 그때는 진짜 몸살이야 합니다. 외국인이 지금 최근 상당히 안 좋다는 이유가 외국인이 11일간 코스피 1조 5천억을 무려 매도했어요. 작은 돈 아니잖아요. 여기 보시면 자 파란 거 다 외국인입니다. 어떻습니까? 계속 팔잖아요. 자 지금 11일째 1500 자 여기 보시면 1억 1,500 그 다음에 1,000억 1,700억 이렇게 계속 지금 막 팔고 있어요. 한 번도 플러스가 없네요. 그리고 최근에 일주일 봤더니 8,714 2주 동안에는 1조 5천억 자 이게 주가보다도 중요한 것은 외국인들이 셀코리아 우리나라를 떠난다는 거거든요. 이거에 우리가 유념할 필요가 있어요. 자, 얼마 전 3달 전의 상황이 또 한 번 재현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를 지금 갖고 있습니다. 금융위기 시에 코스피 니케이 상해종합 추이를 한번 볼까요? 자, 우리나라 보면 이거 아까 코스피 지수는 여러 번 얘기했죠. 2000까지 갔던 게 미국발 금융위기 때 900까지 떨어졌잖아요. 여기 938. 자, 이게 기간이 얼마 걸리느냐? 약 1년 반이 걸렸어요. 떨어지는데. 그리고 회복하는데 약 2011년에 회복을 했으니까 떨어진 것과 회복한 것을 따지면 3년 이상이 걸린 거예요. 여러분들 앞으로 우리나라 금융위기가 터지면
짧게는 1년 반, 길게는 3년 이 정도 걸릴 수 있다. 그것을 항상 염두하시면서 가세요. 자, 일본 니케이 지수 2만에서 7천대까지 떨어졌습니다. 만만치 않죠. 우리나라하고 거의,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먼저 빨리 떨어질 뿐이지 결국은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덜 떨어지진 않아요. 일본도 거의 뭐 우리나라보다 더 떨어졌네요. 보니까. 그런데 회복하는 것도 느려요. 일본은. 그리고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가 지금 2000 회복한 게 2011년 1월 3일이었어요. 근데 일본은 2만에서 떨어져가지고 우리나라 회복했을 때 겨우 얼마냐? 10,000 정도도 회복 못했어요. 회복이라고 할 수도 없죠. 2만에서 10,000도 안 됐으니까. 근데 우리나라 2000 회복했다고요. 2011년에. 얘들이 12년이 됐는데도 회복을 못했어. 근데 재밌는 게 그 뒤늦게 회복한 거예요. 지금 23,000까지 가고 있잖아요. 물론 일본은 3만까지 그 전에 4만까지 찍었었습니다. 그 이전에. 자, 그 다음에 중국은 더 가관입니다. 중국은 7천에서 물이 얼마까지 떨어지냐? 2천까지 떨어져요. 근데 지금은 2천대이기 때문에 지수가 뭐 이렇게까지 떨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하고 비슷하게 떨어지거나 뭐 앞서거나 뒤서거나 할 것 같아요. 그 다음 미중 분쟁. 이것도 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왜? 제가 이제 하락장, 인버스 할 때 갈아타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걸 보면 어느 나라가 먼저 떨어진 것이 알 수 있어요. 상해 보세요. 이거 상해인데 상해 지수가 가장 많이 떨어졌네요. 자, 우리나라도 거의 쌍둥이에요. 코스피. 이게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상해와 코스피는 엎친데 뭐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상해로 갈아타기는 조금 어려울 거예요. 아마 비슷하게. 근데 대만 가권 지수 상대적으로 덜 떨어졌어요. 그리고 인도 센섹스 여기 보면은 덜 떨어졌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덜 떨어진 것들로 이제 나중에 갈아타게 되면 얘들도 결국 추락하거든요. 이렇게. 자, 금융이시의 코스피, 니케이, 상해종합지수 추이. 이제 구체적으로 또 한번 봅시다. 우리나라 여기 보면 2,000달러 좀 넘었다가 미국발 금융위기 때 900대까지 떨어졌다. 50% 폭락입니다. 중국 6,000이 넘었다가 2,000 언저리까지 떨어졌다. 70% 폭락입니다. 자, 일본 역시 2008년에 보시면 2만 언저리에서 약 10,000 밑으로 완전 추락했죠. 한 6, 7천. 그러니까 50% 폭락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이번에는 우리나라에서 금융이 터진 1997년을 한번 보자고요. 75%가 폭락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앞으로 금융위기가 우리나라에서 터지면 75%는 각오해야 돼요. 거의 코스피 지수 700, 600 이 정도 선입니다. 근데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터지면 대략 한 1000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겠죠? 자, 이번에 미국을 봅시다. 당사자인 미국은 50% 폭락해가지고 본인 나라에서 터졌는데 50밖에 안 빠졌어요. 이게 기축통화의 힘입니다. 14,000까지 갔던 게 8,000. 그 다음에 영국은 약 68,000에서 45,000. 상대적으로 덜 빠졌죠. 47% 빠졌고, 그리고 금방 회복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탈리아처럼 상대적으로 이제 유럽에서도 좀 문제가 있는 나라는 75% 폭락. 독일은 50% 폭락. 영국과 좀 비슷한 흐름을 겪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ETF 본격화 하기 전에 수익을 여러분들이 내야 할 거 아니에요. 내기 전에 제가 아주 꼭 중요한 필수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ETF가 뭐냐? 상장지수 펀드를 말해요. 한국거래소가 발표하는 코스피 200 금융지수를 말합니다. 기존 주식과 펀드의 장점을 살린 거예요. 주식처럼 자유롭게 매매가 가능하고 펀드처럼 코스피 200에 투자할 수가 있습니다. 즉 아무 때나 사고 팔고 할 수 있어요. 하루에도 수십 번. 그렇지만 주로 어떤 개별 종목보다는 코스피 200 같은 우리나라 이런 어떤 지수를 매입한다. 그리고 인버스, 리버스라는 게 있습니다. 인버스라고도 하고 리버스라고도 하는데 이거는 지수와 반대로 추종하는 ETF. 즉 지수가 하락할 때 수익이 발생. 그러니까 코스피가 떨어지면 만약 인버스를 듣는다. 그러면 코스피가 100 떨어지면 100만큼 먹는 거예요. 200 떨어지면 200만큼 먹는 거고. 그게 인버스라고 해요. 그러면 이번에 올라가는 거 먹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코스피 200. 이건 회사에 따라 코덱스 200, 타이거 200 이런 식으로 하는데 코스피 200은 한국을 대표하는 200개 시가총액을 지수한 것을 코스피 200이라고 해요. 별거 아니에요. 자, 이게 오르내릴 때
수익과 손실이 발생하겠죠. 예를 들면 코덱스 200, 타이거 200. 자, 그럼 뭐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2가 뭐냐? 이게 댓글에서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가르쳐 줄게요. 1 곱하기는 상승폭만큼 수익이 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1배. 2 곱하기는 1 곱하기의 2배를 말하고 3 곱하기는 1 곱하기의 3배를 말합니다. 즉 코스피 200 만약 200이 이제 내가 투자를 했다. 근데 250에서 200으로 하락을 했다. 하락을 했어요. 그러면 1 곱하기는 어떻습니까? 20% 정도의 뭐 손실이 났던 이익이 났던 20% 빠졌잖아요. 그렇죠? 그럼 2 곱하기는 더블이니까 40%고 3 곱하기는 60% 이렇게 되는다는 얘기예요. 코스피 200 지수가 현재 250 상태인데 200으로 떨어졌을 때 20% 빠진 거잖아요. 1 곱하기는 20% 빠진 거지만 2 곱하기는 40%, 3 곱하기는 60%. 이제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가 뭔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코스피 200의 레버리지라고 있어요. 이번에 레버리지는 상승장에 쓰는 용어입니다. 상승장 코스피 200의 2 곱하기를 특별히 레버리지라고 해요. 2 곱하기를. 1 곱하기는 그냥 1 곱하기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코스피 200 인버스는 뭐냐? 하락할 때 먹는 게 인버스인데 하락장 코스피에 투자하는 것을 코스피 200 인버스라고 하고 삼성증권 같은 경우는 코덱스 200 인버스 그 다음에 미래에셋은 타이거 200 인버스 이렇게 표현할 뿐이에요. 회사마다 명칭만 다릅니다. 초대박 부자 만드는 ETF 8단계 프로젝트. 자, 이거는 정말로 여러분들이 금과 억지로 여기도 좋아요. 자, 1억밖에 없는 분이 10억, 20억까지도 만들 수 있고요. 1000만 원밖에 없는 분이 1억, 10억까지도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방법은 연습도 해야 하고 연구도 많이 해야 돼요. 개별 종목을 하면 안 돼요. 개별 종목은 여러분들이 개별 주식을 왜 하지 말라고 하느냐. 금융위기가 터져도 그것은 여러분들이 결국 또 잃어요. 왜? 자기 심리를 조절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ETF로만 가라고 하는 거예요. 코스피 1800에서 2300 지금 이 현재 박스권 상황이잖아요. 1800이면 상당히 낮은 지수인데 이때도 박스권으로 그냥 봐주세요. 자, 이때는 그냥 소액 한 10만 원 정도만 재매사하면서 투자를 하는 거예요. 상승장과 하락장을 넘나들면서. 아까 제가 인버스가 뭐고 레버리지가 뭐고 곱하기 1, 2, 3 이거 가르쳐 드렸잖아요. 바로 이제 그렇게 투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투자하는 것은 이겁니다. 코스피 1799, 1700 인버스 1 곱하기. 자, 이것은 대충 이렇게 제대로만 먹으면 1에서 2배 먹을 수 있어요. 1799가 되는 한 인버스 1 곱하기. 즉 하락해야만이 내가 투자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인버스에 투자하라고요. 지금 왜? 이제 이때는 이미 금융위기 터진 거예요. 계속 1000까지 떨어질 거예요. 아마 우리나라에서 터지면 800까지도 생각을 하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코스피 이번에는 1699 그리고 1100까지 이건 인버스 2 곱하기로 가세요. 그러니까 2배 더 먹는 거 이해가셨죠? 자, 근데 만약 우리나라에서 터졌다 1000의 바닥이 아닐 가능성이 크니까 좀 더 이렇게 튕기고 가도 돼요. 그러다가 이제 서너 배까지 수익을 얻었으면 그러다가 이제 다른 나라 주로 아시아도 될 수 있지만 유럽이 될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해외 2 곱하기 뭔 말이냐? 코스피가 1100, 1000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이제 더 이상 떨어질 것 같지도 않고 왠지 왔다 갔다 해. 그러면 다른 나라 딱 보고 제일 늦게 떨어지는 놈을 딱 잡아서 2 곱하기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건 우리나라에서 사는 거예요. 해외 펀드를, ETF를. 자, 그 다음에 5, 6배 먹었으면 이제 떨어졌으면 올라갈 일이 남았잖아요. 여기서 이 수익이 중요해요. 왜? 여기서 먹어야, 예를 들어서 1억 가지고 6억까지 먹어야 6억에서 6억을 똑같이 6배 먹으면 66에 36. 여기는 어떻습니까? 6억밖에 안 되지만 이걸 부풀리기 때문에 36억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대로 완벽하게 다 먹는다는 보장은 못하지만 이론은 그래요. 이 투자를 안 하게 되면 여기에서 6배밖에 못 먹습니다. 많이 먹어야. 자, 이제 1100에서 1200 코스피 200 1 곱하기 이번에 이때는 왜 1 곱하기부터 들어가느냐? 아직은 바닥장인지 뭐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간을 보는 거죠. 7에서 12배. 그 다음에 이제 1200까지 가면 이제 완전히 상승장인 거예요. 이건 이제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이것은. 그러면 이제 2 곱하기로 질러야죠. 자, 코스피 200 2 곱하기. 그러면 대략 1200에서 1900까지 지르면 돼요.
그러면 13배에서 36배까지 아주 크게 먹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자, 우리나라가 수출 주도 국가다 보니까 가장 먼저 떨어지고 회복도 가장 먼저 해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일본 2만에서 지금 만도 회복 안 했는데 우리나라는 2천에서 2천 다 회복해 버렸잖아요. 그러면 그때 일본 거 잡아도 되겠죠. 상황을 보고. 코스피 이제 1900에서 2000 언저리에 있을 때 해외 걸 잡아라 이 말이에요. 일본도 보고 대만도 보고 홍콩도 보고 뭐 상해도 보고 유럽도 보시라고요. 37에 74배. 자, 어찌됐거나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이제 2000이 넘어갔다. 그러면 이제 부동산 투자에 열을 올리면 됩니다. 똘똘한 놈 가장 많이 빠진 것들이 있어요. 부동산 한번 빠지면 쉽게 회복 못해요. 이게 좀 늦다고요. 그래서 많이 빠진 것으로 잘만 투자하게 되면 부동산 자체로도 3배, 종합적으로는 210배까지 먹을 수 있다. 자, 좀 전체적으로 배수가 높긴 한데 여러분들이 이것은 효율적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자, 2배밖에 못 먹거나 200배까지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필요합니다. 초대박 부자 만드는 ETF 8단계 프로젝트. 자, 아까 그 설명을 부연으로 할게요. 경제 금융위기가 터지면 8단계 프로젝트 단계별로 대박을 터뜨린다. 그래서 그 8단계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금융위기 하락장 구간에 상승하면 매도하고 하락할 때까지 기다린다. 무슨 말이냐? 하락한다고 해서 끝까지 이게 하락하는 게 아니에요. 하락했다가 도중에 또 올라가다가 하락하다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도중에 그 구간에 매도를 해버리라고요. 지금 나는 인버스 하락장에 투자한 거잖아요. 그러면 상승하고 있다가 하면 던져버려야 돼, 이거. 그러다가 하락할 때까지 그냥 기다려요. 또 투자하지 말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또 떨어질 거예요. 그때 또 투자하라고요. 자, 이렇게 하면 더 많이 먹습니다. 그리고 금융위기 상승장 구간에서 이번에는 올라갔을 때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올랐다 떨어졌다 하잖아요. 올라가는 구간인데 하락하면 매도를 해버리세요, 그냥. 그리고 상승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러다가 또 투자하는 거예요. 수익률 차이는 8단계 프로젝트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진행하여 단계별로 갈아타느냐에 달렸고, 또 하나 각 구간에서 방금 말씀드린 팔고 사는 것, 그 구간에서 자, 하락장에 올라가고 있으면 던지고 상승장에 떨어지고 있으면 사고, 이걸 잘 하느냐에 달렸어요. 코스피 바닥은 우리나라에서 경제위기 발생하면 750이 바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다른 나라에서 발생하면 1000 정도. 이건 하나의 제가 기준점을 제시한 거지 뭐 100% 이렇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유력할 거예요. 과거 데이터가. 그러니까 해외 ETF로 갈아타기는 국가별 상승과 하락 속도, 종합적 여건을 보면서 판단해야 돼요. 코스피 1900에서 2200에서 10만원 정도 상승과 하락 연습 투자를 한다. 즉 지금 박스권 구간이잖아요. 10만원 정도 그냥 없다 치고요. 그냥 올라가는 거, 예를 들어서 코덱스 200 사고요. 또는 레버리지 200을 사도 돼요. 또 떨어지는 거, 자, 인버스, 리버스를 이렇게 들면 돼요. 또는 곱하기 2를 줄 수도 있고요. 단 10만원 내에서만. 2018년 ETF 실전 수익률 판단하기. 이거 보시면 실질적으로 2018년 여기서 여기까지 지금 1년 동안 계속 2017년에 올랐고 2018년에 떨어지기만 했어요. 그럼 2018년 이거 구간이네요. 여기 2018, 19년이라고 써있죠. 자, 보시면 이게 2050인데 여기 고점이 2550 정도 돼요. 그럼 대충 약 한 500 떨어졌으니까 20%가 떨어진 거예요. 2018년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그러면 인버스를 들었으면 먹었겠죠. 맞죠? 그럼 상승장에는 레버리지를 들었으면 많이 먹겠죠. 2 곱하기짜리들. 자, 보자고요. 수익률 상위 종목. 벌써 아리랑, 타이거, 뭐 코덱스, 타이거 이런 것들 나오잖아요. 이것은 회사의 명칭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200 선물 인버스 2 곱하기라고 써 있잖아요. 20% 떨어졌으니까 몇 퍼센트 먹겠어요? 40% 먹었네요. 43, 42, 42 써 있잖아요. 하나같이 다 뭐 인버스 2 곱하기 뭐 인버스 2 곱하기 이렇게 써 있죠. 그리고 곱하기 2가 아닌 그냥 단순히 인버스 들으면 20% 먹었을 거예요. 이거 맞죠? 그런데 만약 이게 하락을 했는데 상승장에 드는 걸 내가 가입했다. 그럼 반대로 잃어요. 보세요. 그것도 레버리지는 곱하기 2 더블로 잃는 거겠죠. 실질적으로 여기 보면 레버리지라고 다 써 있죠. 레버리지, 타이거 레버리지, 뭐 200 코덱스 뭐 레버리지 해가지고 여기 47, 40, 39 다 엄청 잃는 걸로 나와 있죠. 자,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이제 여러분들이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하나의 좋은 예가 되는 거예요. 아, 저렇게 수익이 나고 이렇게 잃는구나.
지금 우리나라 지구가 너무 춥습니다. 온 지구 사람들이 지금 꽁꽁 얼어붙을 날이 잘못하면 오기도 할 것 같아요. 부동산으로 부양책을 쓰지 않겠다. 집값은 반드시 잡겠다는 대통령의 말씀이 그대로 실천이 될지 지켜보고 매수를 타진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상투장에 2030이 50% 이상 대출을 받아 주택을 매수하는 것이 정말 안타까울 뿐입니다. 뉴스에 나왔잖아요. 앞으로 금융위기가 터지면 사상 초유의 엄청난 크기가 될 것이 유력하니까 무리한 투자는 삼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생산적인 방송 김종갑의 경제부동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